여러분 정말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가격 경쟁력도 다 갖췄는데 단지 회사의 내부 운영 방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종이 한 장이 없어서 수십억 원짜리 입찰에서 허무하게 탈락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죠.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 비일비재하죠.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실물을 보시면서 우리 제품 진짜 좋은데 왜 번번이 대기업 납품이나 큰 계약에서 미끄러질까 고민해 보신 적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바로 그 뼈아픈 고민을 해결해 줄 핵심 열쇠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공고문인데요. 2026년 5월 20일에 발표된 서울경제진흥원, 그러니까 SBA의 서울시 중소기업 ISO 인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네, 이 문서를 제가 처음 딱 분석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겉보기엔 그저 흔한 공공기관의 자금 지원 공고문 같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대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화의 과정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의 과정이요. 좀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증비용 100만 원을 드립니다 하는 식의 현금성 지원이 절대 아니에요. 평균 4개월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전문가가 붙어서 기업의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일종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가깝거든요. 4개월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공고문을 그저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 서울의 작은 중소기업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 맥락에 숨겨진 진짜 혜택이 무엇인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공고문을 보면 ISO 인증 취득 시 주어지는 혜택들이 꽤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금융, 판로, 공공조달, 인증 연계 이런 식으로요. 네, 항목이 아주 다양하죠. 근데 솔직히 여기서 팩트 폭격을 좀 해보자면요. 로비에 그 번쩍거리는 ISO 인증서 액자는 걸어놨는데 막상 내부 결제 하나 받으려면 일주일씩 걸리거나 납품할 때마다 불량 터져서 매일 싸우는 엉망진창인 회사들. 아유, 많죠. 진짜 많습니다. 저희 진짜 많이 보잖아요. 이거 그냥 입찰 따내려고 혹은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대행사 써서 서류 작업만 그럴싸하게 해놓는 보여주기식 스펙 아닌가요? 식당으로 치면 문 앞에 붙어있는 위생등급 마크 같은 건데 막상 주방 들어가 보면 엉망인 것처럼요. 아주 예리하고 뼈아픈 지적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브로커를 써서 단기간에 매뉴얼만 대충 베껴 쓰고 인증 마크만 쇼핑하듯이 사오는 부실한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맞아요. 돈 주고 산다는 느낌이 강했죠. 네, 그래서 ISO 마크가 있어도 기업의 실제 경쟁력은 형편없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SBA 공고문이 타겟팅하고 있는 혜택의 구조를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시장이 더 이상 그런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아주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공고문에 명시된 혜택들을 볼까요? 조달청의 다수 공급자 계약 우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에서 신용평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용어가 조금 낯선 분들을 위해 짚고 넘어가면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물건 살 때 이용하는 정부 전용 거대 쇼핑몰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회사 제품을 입점시킬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거대한 공공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입장권인 셈이죠. 없으면 아예 입찰 경쟁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아예 링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기업의 신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 산하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곳이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신보나 기보 도움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이나 보증기관 입장에서 직원이 10명 남짓한 작은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평가할 때 대표의 말발이나 임시 방편으로 만든 화려한 PPT만 믿고 수억 원을 덥석 보증 서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거군요. 우리 회사는 글로벌 표준 규격에 맞춰서 원자재 입고부터 불량품 폐기까지 일정한 프로세스로 굴러갑니다. 이걸 증명하는 공통 언어가 바로 ISO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ISO는 단순히 우리는 품질이 좋아요 라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품질이 균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를 서류와 현장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한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마크는 곧 신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수백 개의 하청업체를 일일이 다 실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ISO 인증을 필수 요건으로 걸어두는 거고요. 결국 ISO는 단순한 품질 증명이 아니라 기업의 금융 신용도와 매출 창출력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자본주의의 패스포트 같은 거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패스포트. 듣고 보니 혜택 자체는 생존과 직결될 만큼 강력한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건가요? 이렇게 대기업 납품에 필수적이고 대출받을 때도 유리하다면 도대체 왜 아직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ISO 인증을 안 받고 있는 걸까요? 혜택이 이렇게 좋은데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만약 직원 5명 있는 스타트업 대표라면요. 당장 내일 나갈 물건 포장하고 클라이언트 미팅 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수십 장짜리 표준 작업 절차서 만들고 앉아있을 시간이 도대체 어딨냐고 반문할 것 같거든요.
돈이나 시간이 엄청 깨지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그 지점이 수많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성장의 병목 구간입니다. 머리로는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현실적인 리소스, 즉 돈이랑 시간, 그리고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맞아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SBA가 굳이 이번 공고에서 전문가 1:1 매칭 컨설팅하고 취득 비용 800만 원을 패키지로 딱 묶어서 무려 4개월 동안 지원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주기식 스펙 아니냐고 의심했던 부분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네요. 대행사 브로커를 통한 단기 속성이 아니라 4개월 동안 전문가가 회사의 민낯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고쳐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기업을 위한 고강도 PT, 그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닝에 비유하고 싶어요. 오, 헬스장 PT요. 네, 헬스장에 등록해서 혼자 아무렇게나 무거운 역기를 들면 근육이 붓기는커녕 척추가 망가지기 십상이죠. ISO 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무리하게 서류만 만들다가는 본업까지 지장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기업에 파견되어서 현재 업무 동선을 체크하고 쓸데없는 낡은 문서는 걷어내주고 실제 직원들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세스를 4개월간 반복 훈련을 통해 근육에 쫙 새겨주는 겁니다. 근육에 새겨준다. 그래야 갑자기 대규모 수주가 막 몰려와도 회사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탄탄하게 버텨낼 수 있으니까요. 와, 헬스장 PT 비유를 들으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훌륭한 트레이너를 배정받았다고 치고 어떤 운동을 할지 목표를 정해야겠죠? 네, 무기를 골라야죠. 공고문을 보면 이번 사업에서 총 5가지의 ISO 규격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 딱 1개만 선택해서 신청하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복 신청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RPG 게임에서 전사냐, 마법사냐, 힐러냐 직업 고르는 것 같기도 한데 아, 네네. 비유가 재밌네요. 요 5가지가 9001 품질, 14001 환경, 45001 안전보건, 37001 부패 방지, 그리고 37301 준법 경영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라면 10중 8구, 우린 물건 잘 만드는 게 일단 최고니까 무조건 9001 품질 경영이지 하고 직진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물론 9001 품질 경영이 가장 기본적이고 수요도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하지만 SBA가 왜 굳이 14001 환경이나 45001 안전보건을 포함시켰는지 그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대적 흐름이요? 어떤 흐름이죠? 납품하는 것, 딱 거기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죠.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에게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화두가 뭘까요? 단연 ESG 경영이겠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요. 요즘은 애플이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못 맞추거나 하청업체 노동자 인권 문제 터지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ESG의 거대한 파도가 낙수효과처럼 1차 벤더, 2차 벤더를 거쳐서 서울의 5인 이상 중소기업에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같은 작은 회사까지요? 원청인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면 하청업체의 공장에서도 오염물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하청업체의 리스크가 곧 대기업 본사의 치명적인 리스크로 직결되는 시대니까요. 14001은 바로 그 환경 리스크 통제력을 입증하는 수단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그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고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무서운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이죠. 네, 맞아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예방중심 체계 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산업재해 사망사고나 대표이사 구속 같은 기사가 연일 쏟아지잖아요. 매일같이 나오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안전관리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업 생존이 걸린 문제로 바뀌었어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45001은 단순히 공장벽에 안전제일 포스터 하나 붙여놓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프레스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가 양손으로 동시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계가 아예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 인터럭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그것을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체크리스트로 무조건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겁니다. 아예 시스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군요. 네, 단순히 조심해서 일해라 라는 막연한 지시 대신에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통제 구조를 설계하는 거죠. 그게 45001의 목적입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딜레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만약 제가 대표라면 당장 거래처 뚫어서 매출 올리려면 9001이 급한데 혹시 모를 끔찍한 사고나 법적 리스크를 막으려면 45001이 시급하단 말이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슈들 보면 45001도 엄청 끌리는데 또 자격 요건에 숨어있는 37001 부패 방지나 37301 준법 경영도 있잖아요. 5개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니 이거 경영자 입장에서는 진짜 결정장애가 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공고문에 명시된 아주 영리한 장치가 하나 있어요. 바로 4개월간의 컨설팅 여정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인 사전 진단 단계입니다. 사전 진단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일단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전문가가 회사에 방문을 하면요. 대표님의 어떤 감에 의존해서 규격을 딱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기업의 업종, 생산 방식, 주력 거래처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줍니다. 오, 그럼 알아서 추천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B2B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스타트업이라면 환경이나 안전보다는 9001 품질이나 37301 준법 경영이 훨씬 시급하고 적합할 수 있겠죠.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가장 심각한 병변을 찾아내듯이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인증 무기를 고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 신청부터 하고 진단을 받아보는 거군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거 당장 우리 회사도 신청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으셨을 텐데 지금부터가 진짜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네, 한정된 티켓이니까요. 공고문을 보면 지원 규모가 딱 45개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서울 시내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도대체 몇 개인데 단 45장의 티켓만 발매한다는 거죠.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겠죠. 근데 당연히 치열할 텐데 대체 누가 이 환금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건가요? 일반 유흥주점업이나 세금 체납 기업은 당연히 제외된다고 기본 요건에 나와 있고요. 네, 기본 요건은 서울 소재 사업장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체납이나 유흥업소는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서 관건은 신청자가 45개사를 초과했을 때 누구를 먼저 뽑느냐 하는 우선순위 선정 기준입니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 기준을 가만히 뜯어보면 SBA가 이 정책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그 숨은 철학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저도 공고문 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보통 정부기관들은 우리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큰 성과를 냈습니다 하고 홍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죠. 그러면 당연히 덩치도 꽤 크고 이미 돈도 잘 벌고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춰진 탄탄한 기업을 밀어줘야 실패 확률이 적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1순위 조건이 2025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일 것, 그리고 기존에 보유한 ISO 인증서가 단 한 개도 없는 백지 상태일 것, 마지막으로 도약 성장 단계, 즉 스케일업 초기 기업일 것. 아니, 왜 이렇게 덜 염은 초보 기업들을 1순위로 찾는 겁니까?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건 정부 지원금의 투자 대비 효과, 즉 경제적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에요. 전략이요? 이미 매출 수백억을 찍고 인증서도 여러 개 있는 중견기업에게 1,000만 원이랑 컨설팅을 지원해봤자 그건 그저 기존 시스템을 살짝 윤색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한계 효용이 낮은 거죠. 아,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돈 들여 도와줘도 티가 안 난다는 거네요. 반면에 이제 막 시장에서 제품의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매출이 10억, 20억씩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타트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상상이 가네요. 직원들은 미친 듯이 바쁘고 업무량은 폭주하는데 결제판이나 매뉴얼은커녕 어제 한 일을 오늘 누가 이어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대혼돈의 시기 말이군요. 맞습니다. 만약 그 상태로 매출 100억, 200억 구간에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조직 전체가 그냥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큽니다. 불량이 막 속출하고 핵심 인재들은 번아웃 와서 다 퇴사하겠죠. 끔찍하네요. SBA는 바로 그 위험한 성장통을 겪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기업들을 찾아서 뼈대를 미리 단단하게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1,000만 원 들여서 뼈대 잡아놓으면 이 기업이 나중에 수백억대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테니까요. 아하, 이게 정부 입장에서 훨씬 남는 장사인 셈이군요. 명확한 정책적 의도죠.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단순히 돈만 뿌리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맥점을 제대로 짚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디테일이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 기준이더라고요. 매출 증가율이 고용 증가율보다 우선한다고 적혀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보통 정부 부처 공고문 보면 무조건 사람 많이 뽑은 기업, 고용 창출한 기업을 최우선으로 쳐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장에서 고객에게 선택받아 돈을 벌어들인 성과, 즉 매출의 성장성을 1차 기준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고 실용적으로 느껴집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위적으로 고용만 늘린 기업보다는 실제로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기업에 내실을 다져주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실질적인 생존 능력을 보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숨은 보너스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고문 하단에 보면 SBA 서울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연계 지원 항목이 있거든요. 아, 그거 저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ISO 인증 하나 따게 도와주고 끝, 이게 아니더라고요. 네,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로봇, 바이오 헬스 같은 딥테크, 신산업 분야 기업들은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 때문에 사업 막막해 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규제 애로나 세무, 노무, 택퍼 같은 경영 전반의 고민거리를 요청하기만 하면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척척 연결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기업이 성장하는 길목에 지뢰처럼 깔려있는 각종 규제나 경영 애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주겠다는 SBA의 강력한 의지죠. 와, 이거 진짜 든든하겠네요. 사실 이런 전문가들 자문을 개별적으로 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의 창구를 통합해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 실무진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드밴티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머릿속에 이건 무조건 우리 회사가 잡아야 하는 동아줄이다 라는 확신이 서셨을 겁니다. 네, 꼭 잡으셔야죠. 그렇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당장 달력을 켜시고 2026년 6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알람을 맞춰두셔야 합니다. 시간 엄수가 생명이죠. 맞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은 마감 시간 1분만 지나도 시스템이 무자비하게 닫혀버리니까요. SB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요. 첨부 파일은 30MB 이하 집 파일로 내야 하고 초과하면 이메일 제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디테일한 팁도 꼭 챙기시고요. 서류 누락하면 감점이나 탈락 사유가 되니까 체크리스트부터 재무제표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공고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경영자 여러분께 드리는 제 마지막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조언인가요? 유의사항을 보면 기존 인증의 사후심사나 갱신, 재인증 심사는 지원하지 않으며 오직 신규 취득만 지원한다고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아예 처음으로 시스템의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기업만 돕겠다는 거네요. 기존에 있던 건 연장하는 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프로젝트가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님을 예고하는 것이거든요.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단순히 실무 담당 직원 한 명을 딱 불러서 야 네가 서류 좀 챙겨서 공짜로 인증서 하나 받아와라 이렇게 던져주고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4개월 동안 기존에 익숙하고 편했던 주먹구구식 업무 관행과 뼈를 깎는 작별을 해야 합니다. 조항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당연하죠. 문서화 작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심할 수도 있고 바빠 죽겠는데 왜 이딴 걸 써야 하냐는 불만도 무조건 터져 나올 겁니다. 이 저항을 극복하고 회사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경영진의 강력한 참여 의지와 전사적인 설득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맞아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컨설팅을 온전히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흡수하려면 대표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에서 다룬 내용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을 위해 제가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과거 수십 년 전 중소기업 명함이나 홈페이지 구석에 박혀있던 ISO 인증 마크는 일종의 특별한 금메달이었습니다. 남들은 없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있다고 뽐내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자랑거리였죠. 네, 예전엔 그랬었죠. 하지만 오늘의 자료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기업의 협력사 등록 문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목을 조여오며 글로벌 시장이 강요하는 ESG 평가가 일개 중소기업의 공장문을 두드리는 이 시대에 ISO 인증은 더 이상 화려한 금메달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죠. 맞습니다. 그것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이자 기본적인 리스크 통제력조차 없으면 당신들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무서운 경고장입니다. 머지않아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단순히 스펙이 좀 부족한 회사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위험한 회사로 낙인 찍히고 시장에서 조용히 배제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회사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정교한 설계도 한 장 없이 경영자의 직감과 직원들의 땀방울에만 의존해서 아슬아슬하게 100층짜리 빌딩을 짓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거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회사는 그 파도에 올라타 새로운 시장으로 헤엄쳐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발굴해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